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나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팍팍 내려가고 크립토 윈터, 겨울이 한창일 때는 심층 분석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영방송이나 뉴스들을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올라가면 너나 할 것 없이 취재도 하고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과열시키면서 국민들 판단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현혹시키고 비트코인 꼭지에 매수하게 만들고 물렸다는 소리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꼭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쯤 되면은 이제 묻는 말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왜 그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고 묻는 것은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호들러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홀더의 입장에서 제가 그 답을 대신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기 전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걱정 혹은 의심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비트코인 거래소에 한번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시는데 한 달에 하나의 막대기로 표시되는 그 월봉 차트를 열어놓고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갛고 파란 막대기가 한 80개쯤 있을 겁니다. 2017년 전에는 그래프가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2017년 정도부터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이제 마침 그 피자데이라는 날입니다. 피자데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 시켜 먹었던 그 시절이 불과 14년 전 오늘입니다. 5월 22일요. 비트코인 역사에서는 14년 전이 마치 창세기 같은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이 만약 그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피자를 거래했던 그 당사자라면 그 어떨 것 같습니까? 피자를 시킨 사람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고 피자 가게 주인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고 그 피자를 사 먹는 사람은 그 한예츠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사 먹고 나서도 이 사람은 또 한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다 팔아버렸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10년 이상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이게 이상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물건들,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끼는 것도 있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애착을 갖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옷장에 보면은 10년 넘은 옷들이 있고요. 최근 20년, 30년 전에 것도 많고요. 또 일기장 같은 거는 50년 넘은 것도 있고, 제가 찍은 사진은 30년 넘은 것이 거의 박스에 몇 박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10년, 20년씩 된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못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풀릴 것인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될 것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도 제가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최근에 숏퍼트가 잘 안 되고 난조를 보여서 집에 있는 퍼터 중에서 제가 맨 처음 사용했던 퍼터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1993년도에 나온 핑에서 나온 그 퍼터인데요. 그 손잡이 그립만 교체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기분도 좋고 편안하더라고요. 34년 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저 뒤에 보이는 기타 있잖아요. 저 기타가 제가 4대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1977년 제작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2003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 다음이 2009년도에 제작된 거고, 맨 마지막이 캐나다에서 제작된 건데 2020년 제작된 기타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피아노, 그 애들 어릴 때 샀던 피아노가 1988년 거고요. 제가 쓰던 뭐 니콘 그 필름 카메라 그런 건 뭐 사용은 하지 않지만은 보면은 뭐 장롱 속에 뭐 87년도에 샀는 카메라, 그리고 뭐 그 무비 카메라입니까? 무비 카메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히타치에서 나온 거 뭐 그런 거.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비트코인 빼고 전부 2015년 전의 물건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비트코인은 2015년 전에 그거 없을까? 2019년도에 비트코인 300만 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인데요.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 만약에 한 30개 정도 사서 그냥 뭐 암호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보관하고 있다면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그렇네요. 지나간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요. 뭐 의미를 그냥 뭐 둬도 좋고, 지나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몰랐다면은 어쩔 수가 없고, 알았다면은 사고 나서 보유하고 있기만 했으면 전부 성공했다는 겁니다. 뭐 2017년도에 샀든지 2018년도에 샀든지 2019년에 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설사 2021년 최고점에 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책도,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뭐 기타도, 운동하는 뭐 골프채, 뭐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 옷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10년, 20년 훌쩍 넘은 것들인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못 가지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혁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당시인데 2005년인가요? 그때 제가 경남 창녕에 무슨 개발공사가 올 거라는 어떤 그런 뭐 소문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녕으로 내려가서 그날 가자마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그 논을 2필지를 7천만 원 주고 1000평을 샀습니다. 그 중에 500평은 고속도로 선정공사 하면서 제가 뭐 샀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그냥 보상을 받았고요. 나머지 한 500평 정도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땅값이 뭐 지금도 뭐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그 2배 정도도 뭐 안 되는 거죠. 15만 원에 내놓으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5년도에. 거의 20년 전이죠. 뭐 안 팔리는지 못 팔았는지 지금 아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한테 농사 지으라고 하고 마늘하고 뭐 벼를 수확하는데 매년 마늘 조금씩 받아 먹고 뭐 안 주면 그냥 넘어가고 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비트코인을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살 여윳돈이 있으면은 언제 사야 되는지 묻지 말고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하시는 분은 별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언제 사야 되는지 묻지 말고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 정하고 싶습니까? 그거 정하지 마세요. 그냥 비싼 취미생활 한다 생각하고 비트코인 사놓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바로 니모니 코드 아니면은 개인 프라이빗 키 이런 것은 외워야 되고요. 그냥 개인 지갑에 넣어 놓을 경우 니모니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은 개인 지갑을
분실해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개인 지갑을 다시 사서 그 니모니 코드를 설정하면은 그 안에 비트코인을 전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있는 그 니모니 코드는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빠르면 하루에도 외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주일에 외워도 되고, 아니면 시간 가지고 뭐 한 달 걸려가 외우든지 뭐 1년에 걸려서 외우든지 그냥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외우고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매매 뭐 이런 걸 또 뭐 강조한다든지,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다시 매수해서 비트코인 개수 늘리고 뭐 이런 그 방송하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열받습니다. 비트코인 그 월봉 차트 80개를 제가 한번 그 유심히 주목해서 보라고 했죠. 그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그 지금 안 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칩시다. 그걸 잘해서 1,500만 원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뭐 초인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1년 이상 기다렸다가 400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1,500만 원이. 그걸 예측을 하고 기다렸다 칩시다. 그래서 1년 뒤에 400만 원에 또 샀다고 쳐요. 그러면 300만 원에 사서 5배 남기고 1,500만 원에 팔고, 다시 1,500만 원 팔았던 걸 또 400만 원에 사고, 완전 뭐 환상적인 뭐 랠리를 하다가 1,20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다시 살려고 보니까 이게 7천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차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7천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 7천만 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중간에 산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7천만 원 되기 전에 한 5천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1,200만 원에 팔았다고 5천만 원에 사는 순간에 비트코인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7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또 그렇게 이제 뭐 5천만 원에 샀으니까 또 2천만 원 수익이 났다 하는데 이게 3,500만 원까지 또 꼬라박아 버립니다. 그때는 손절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중간에 손절을 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8천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는 게. 제발 비트코인 개수 늘린다고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사는 매매 전략 같은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요. 정말 생활비 말고 여윳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윳돈이 있으면은 사면 됩니다. 저보고 그거 책임져라 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대신에 한 가지만 그 약속을 해주면 됩니다. 팔 때 저한테 그 허락받고 파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결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봉 차트 80개 지금 있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라겠죠. 그게 뭐 수행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2019년도에 300만 원 정도 할 때 샀는 거하고 30% 비싸게 400만 원 주고 샀는 거랑 지금 한번 비교해 보죠. 지금 가격이 1억이거든요. 2019년도 한 5년 전에 300만 원에 샀는 분들도 있고 30% 비싸게 주고 400만 원에 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갈 겁니다. 야, 30% 비싸게 샀는 그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 주고 샀거나 400만 원 주고 샀거나 지금 9,700만 원 1억 하는 시점에 그 큰 의미 있습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1억 하는데 300만 원 주고 사면 어떻고 400만 원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15년 후에 월봉 차트를 지금부터 한 달에 한 개씩 180개를 더 그려보자고요. 지금 업비트 그
차트를 인쇄해 놓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개씩 180개 차트 막대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어디가 가 있을지. 지금 뭐 9천만 원에 사나 8천만 원에 사나 1억 주고 사나 7,500에 사나 1억 2천 주고 사나 똑같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15년 뒤에 되면은 막대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쯤 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데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가격 오르내릴 때마다 그 사고 팔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과연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월봉 차트 그냥 한 시간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은, 그리고 막대기 180개를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은 두 가지 결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15년 후에 월봉 차트가 땅바닥으로 주저앉아 X축에 Y축이 딱 붙어버리는 소위 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월봉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Y축이 상상 그 너머로 날아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는 여우가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비트코인이라는 똑똑하고 잘 달리는 선수가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겁니까? 다른 선수에게 베팅을 하고 비트코인이 넘어져서 실격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이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라톤은 시작되었고요. 비트코인은 달리고 있고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지금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결승선에 골인할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베팅하시고 응원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이 없다면 비트코인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도 사지 마세요. 그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빰.